네, 이번 영상에서는 DirectX의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식 문서에 보면 Direct3D에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보면 이런 4x4 매트릭스를 썼습니다. 보면 3행 4열 위치에 1 over D라는 텀을 썼고요. 여기서 D는 그 카메라 눈 위치에서 소실점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행렬은 4x4 이런 형태의 행렬입니다. 이때 W는 코탄젠트 FOV 나누기 2, H는 코탄젠트 FOV 나누기 2, 그 다음에 Q는 이런 값을 써서 4x4 매트릭스를 설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왜 이 4x4 매트릭스를 DirectX 혹은 OpenGL에서 프로젝션 매트릭스로 사용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4x4 변환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파인 트랜스폼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3차원 공간에서 XYZ 벡터가 주어졌을 때 컬럼 벡터를 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변환을 위해서 매트릭스 M이 준비가 되었고 M은 3x3 매트릭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M은 변환 행렬이기 때문에 변환을 거치면 새로운 좌표 X', Y', G'이 얻어집니다. 하지만 3차원 공간에서 3x3 변환 행렬을 쓰면 위치 변환을 행렬 하나로 표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차원을 추가를 해서 그 차원의 값은 항상 1이라고 가정을 해서 벡터를 이렇게 4차원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한 벡터를 이용을 동차 벡터라고 하고요. 이 동차 벡터를 써서 하는 변환을 동차 변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M은 4x4 매트릭스가 돼야 되고요. XYG1이라는 4차원 벡터를 M을 통해서 변환을 시키면 X', Y', G', W'이 얻어질 겁니다. 근데 이때 W'이 1이 아니라면 X', Y', G'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서 W'이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이렇게 얻어졌을 때 W'을 1로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요소를 W'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은 X 요소는 X' 나누기 W', Y 요소는 Y' 나누기 W', Z 값은 G' 나누기 W', 그리고 마지막으로 W'은 1이 됩니다. 이렇게 W'으로 모든 요소를 나누어 주는 것을 동차 나눗셈, 호모지니어스 디비전이라고 하는데 어파인 변환에서 W를 구했을 때 W로 반드시 이렇게 나눠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 4차원 좌표가 W 값이 1이기 때문에 이 세 값을 변환의 결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것을 염두에 두고 DirectX가 사용하는 프로젝션 트랜스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를 방문을 해보면 첫 번째 사용하는 행렬이 이런 형태의 행렬입니다. 그리고 DirectX는 로우 벡터를 쓴다. 그 벡터가 행렬의 왼쪽에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D가 여기 있는데요. 실제로 분질 같은 곳에서 컬럼 벡터를 쓰면 변환을 할 때 행렬의 오른쪽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컬럼 벡터를 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매트릭스를 프로젝션 변환 행렬을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했지만 간단한 형태의 매트릭스 변환 행렬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카메라 눈의 위치가 양의 지축 방향에 있고 그 다음에 소실점이 C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면과 카메라 위치 사이에 있는 어떤 점 P가 소실점으로 소실되고 그리고 이 P가 소실점 C로 소실될 때 이 P 프라임 위치에 상이 투영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물체가 있다면 실제로 이 물체는 A 프라임 O 다음에 P 프라임 이 이루는 이 평면에 프로젝션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션 되는 평면에서 소실점까지의 거리를 D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G축 방향으로 D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Z 값은 마이너스 D가 됩니다. 네, 그러면 P가 이 평면에 프로젝션 되었을 때 P 프라임으로 프로젝션 되는데 그때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방향으로 정렬되었기 때문에 P'을 구하면 G'은 항상 0인 값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P와 같은 평면상에 위치하는 A, P를 XG 평면에 프로젝션 시키면 A점이 얻어집니다. 그러면은 Y축에 Y축 방향으로 투영됐기 때문에 Y값이 0이 되고요. XG 성분만 남게 되죠. 그리고 이 A점에서 G축 방향으로 내린 수선에 발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B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X, Y 모두가 0이고 G값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삼각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은 A, B, C가 되고요. 두 번째 삼각형은 A', O, C가 됩니다. 그리고 A, O, C가 이루는 각 역시 직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은 서로 닮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닮은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x의 길이 대 x'의 길이. 네, 그래서 이 길이 대 요 길이는 g 플러스 d 길이 대 d의 길이. 이 큰 삼각형의 지축 방향의 길이,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의 지축 방향의 길이와 b가 같다는 이 닮은 식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를 하면 x'은 dx 전체 오버 g 플러스 d 식이 유도가 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y'과 g'을 유도를 해보면 y'은 dy 오버 g 플러스 d, g'은 dg 오버 g 플러스 d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환의 결과로 x', y', g'이 얻어졌을 때 모든 요소가 d 오버 g 플러스 d를 요소로 이렇게 인자로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w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각각의 x'에다가 이거 d 오버 g 플러스 d의 역수 형태인 g 플러스 d 오버 d를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w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하면 w가 g 플러스 d 오버 d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식을 풀면 1 오버 d 곱하기 g 다음에 d 오버 d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g 성분이 1 오버 d가 되고 w 성분이 1이 되고 다음에 x와 y는 0인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w식을 유도했기 때문에 실제로 x', y', g', w를 얻는 식을 1차 리니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w를 얻는 성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입력으로 x, y, z 값을 줬을 때 변환에 의해서 x', y', g', w를 얻는 프로젝션 4바이사 행렬을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개수값을 개수 행렬로 이렇게 4바이사로 모았습니다. 그러면 0, 0, 1 다음에 g가 남아있기 때문에 1 over d 0, 0, 0, 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임의의 입력값 x, y, g가 주어지면 네 번째 차원 1을 더한 다음에 이 행렬과 곱셈을 합니다. 그러면은 w 값이 얻어지겠죠. 이 w 값이 1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w 값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1 over d 요 성분으로 얻어진 요 값을요. 모든 컴포넌트에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x'은 구했을 때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요 값으로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변환의 x에 대해서 g 플러스 d 오버 d로 나누어 줍니다. 그게 x'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x'의 값은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찾았던 값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소실점을 고려해서 소실점까지의 거리가 t라고 가정을 하면 최종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프로젝션 매트릭스로 이 매트릭스를 쓰면 충분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웹페이지를 스크롤 다운 해보면 실제로 다이렉트X는 요 매트릭스를 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문서를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은데요. 제가 제일 처음 이 문서를 이해하려고 시도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완전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행렬을 보면 이렇게 4바이사 행렬을 이렇게 쓰고요. 여기서 대각선 성분을 보면 W, H, 다음에 다른 성분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W와 H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 이렇게 대각 성분에 값이 있는 것들은 크기 요소, 스케일 요소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위해서 사용을 된 거죠. 그러면 실제로 W를 어떤 함수를 썼는가 하면
코탄젠트, 다음에 입력인자로 FOV 나누기 2를 썼습니다.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니티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큐브를 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카메라를 세팅을 하고 큐브를 비추도록 했습니다. 메인 카메라를 선택을 하면 인스펙터에서 FOV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FOV는 필드 오브 뷰의 약자인데 카메라의 그 화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화각이 45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을 조정을 해보면 화각이 작을 때는 큐브가 커지고 화각이 클 때는 큐브가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이 화각의 값이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은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길이가 무한대가 됩니다. 화각이 0일 때는 모든 값이 무한대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무한대는 쓸 수 없기 때문에 화각은 아주 작은 값 이하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대 극단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화각을 끝까지 키워서 180도가 되면 화면에 보이는 모든 길이는 다 0이 됩니다. 실제로 0은 쓸 수 없기 때문에 180도까지는 되지 않고 179도까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함수를 찾아야 됩니다. 0일 때는 무한대, 그 다음에 180도일 때는 0이 되는 함수. 자,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함수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함수를 찾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함수 형태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는데요. 되게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 분포 혹은 가우시안 분포, 표준 정규 분포에서 사용되는 벨 형태의 곡선이죠. 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로그리즘은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x가 굉장히 빨리 커질 때 y값은 천천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지수함수의 여감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지수함수는 x값이 커질 때 y값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네, 이런 용도로 지수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삼각함수 중에 아주 흥미로운 함수가 있는데 바로 코탄젠트 함수입니다. 코탄젠트 함수는 탄젠트 함수의 여감수인데 이 직각삼각형의 정의에서 분모로 아퍼지트 A를 가지고요. 높이 길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분자로 어제이선트 빗변의 길이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B 오버 A에 해당하는 값을 코탄젠트 값이 가지게 됩니다. 코탄젠트는 탄젠트 함수의 여감수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 하면 0일 때는 무한대 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2분의 파이일 때는 0의 값을 가집니다. 정확히 여기 1.5보다 약간 더 큰 값인데요. 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는 함수와 일치합니다. 0일 때는 무한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일 때는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니티에서 0일 때는 무한대, 그 다음에 180도일 때는 0이 되니까 실제로 이 값을 나누기 2를 하면 90도일 때, 즉 2분의 파이일 때 0이 되는 값을 코탄젠트 함수를 이용하면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타의 범위가 0에서 2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고 코탄젠트를 사용을 하면 화각에 따라서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이 무한대에서 0으로 줄어들도록 비율을 적정하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x와 y의 스케일 요소를 위해서 코탄젠트 FOV 나누기 2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FV의 높이 성분에 대해서 나누기 2를 해주고 FOV 성분의 위드스 성분에 대해서 나누기 2를 해주면 적절하게 FOV에 의해서 길이가 스케일링 되도록 세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값은 WH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Q 값을 보면요. 네, 다음에 Z 값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Q를 이렇게 정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G 서브 F, G 서브 N은 파 플레인, 먼 평면까지의 거리, 그 카메라 프로스텀의 먼 평면, 파 평면까지의 거리이고, 그다음에 G 서브 N은 카메라 프로스텀의 가까운 평면까지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보면 프로스텀을 이렇게 디파인 했을 때 가까운 평면까지의 거리를 G 언더스코어 near, G 언더스코어 N 다음에 먼 평면까지의 거리를 G 언더스코어 F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Q를 G파 전체 나누기 GF 나누기 GN으로 정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의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실제로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X가 로우 벡터를 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면 변환 과정에서 벡터는 왼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션 변환을 매트릭스를 준비한 다음에 XYG를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차 변환, 어파인 트랜스포머를 써야 되기 때문에 XYG가 주어지면 W로 1을 추가를 해서요. 1행 4열 행렬이 되니까 이 행렬을 이제 4행 4열 행렬과 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곱셈에서 곱합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행과 매트릭스의 두 번째 칼럼을 곱하겠죠. 그러면은 결과가 이렇게 얻어집니다. 다음에 두 번째 행과 곱합니다. 그러면은 y 성분만 남아서 이렇게 얻어지고요. 행과 다음에 세 번째 칼럼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두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얻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과 마지막 칼럼을 곱하면 이렇게 얻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값을 정렬해서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를 여기 적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소를 적었습니다. 변환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값은 x', y', g', w'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정리를 해보면 x는 wx, y는 hy, 다음에 z 값은 q 곱하기 g 마이너스 가까운 평면까지의 거리, 다음에 w 값은 g가 됩니다. 어파인 변환이기 때문에 이 값을 쓰려면 동차 나눗셈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w 프라임 값을 1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값을 z 값으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요 q 곱하기 g-gn z 값이죠. 이 z 값이 뭘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z 대신에 니어 평면을 넣어 보겠습니다. z 대신에 니어 값을 넣는 거죠. 그럼 gn이 되겠죠. 그러면은 gn-gn 하면은 이게 0이기 때문에 이 전체 gn, z 대신에 gn을 넣었을 때 이 값은 0이 됩니다. 그 말은 어떤 물체가 니어 평면에 있다면 z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대로 g 파악 값을 z 값 대신에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g 파악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치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q의 분모 성분과 지금 치환한 gf-gn 성분이 서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g 파악 값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물체가 가장 먼 평면에 있을 때는 이 값이 파악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0과 g 파 사이로 z 값을 이렇게 분포시키기 위해서 q를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값은 호모지니어스 변환이기 때문에 결과로 z 값이 얻어졌을 때 모든 요소를 z 값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w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각의 요소를 z값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x 성분이 되는 거고요. 이게 y 성분이 되는 거고 이게 z 성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w 성분은 1이 됩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 x의 크기 성분은 w의 영향을 받고 w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g의 g값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g값이 가까우면 물체가 커지고 g값이 멀면 물체가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적절하게 비례값이 세팅이 되었죠. 그리고 y값 역시 적절하게 세팅이 된 거고요. z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z값으로 나누어 주면 원래 가진 값이 g값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노멀라이즈 됩니다. 그래서 x, y 값을 이용을 해서 스크린상에 뷰포트상에 지오메트리를 그려주면 되고요. 이 g값은 z값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호모지니어스 변환을 거치면 0에서 1로 노멀라이즈 되기 때문에 프레임 버퍼상에 z값이 결정이 되면 이 z값을 뎁스 버퍼상에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g 버퍼상에서 들어있는 z값은 가까울 때는 0, 멀리 있을 때는 0, 1인 값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매트릭스를 프로젝션 변환 매트릭스를 이렇게 4x4 이렇게 세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왜 다이렉트X가 프로젝션 변환 행렬로 이렇게 값을 세팅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오피셜 문서에 스크롤 하면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결국 다이렉트X는 이렇게 4x4 매트릭스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세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은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세팅하는 코드인데 구현처럼 그렇게 제대로 세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이 여러분이 다이렉트X 프로젝션 매트릭스 설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